어머님, 아닙니다. 도련님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는 문밖 출입도 안 했어요. 칠성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미쳤어. 다들 미쳤어. 재산을 뺏으려고 작당을 한 거야? 어떻게 없는 말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어내? 형수님, 문밖 출입 안 하면 뭐해? 뒤뜰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칠성이 놈이 담 넘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저번에 칠성이가 술 먹고 주막에서 떠들더만 연홍이랑 나랑은 이미 볼장 다 봤다고. 지금 보신 하이라이트,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효설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녘 부엌, 낡은 문풍지 너머로 매서운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들이닥치고 있었다.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내뿜는 열기조차 무색할 만큼 공기는 살을 벨듯 차가웠다. 그 냉기 속에서 유일하게 따스한 김을 내뿜는 것은 가마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탕국뿐이었다. 희뿌연 수증기가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다가 석가래에 닿아 물방울이 되어 맺혔다. 연홍은 부르트고 갈라진 손으로 국자를 쥐었다. 탕국을 한 국자 퍼올리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그리움의 냄새이자 사무치는 슬픔의 향기였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소반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맞은편 빈자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아주 정성스럽게 놓았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라도 한 듯 연홍의 시선은 허공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사장님, 해보셔요. 막 끓여서 뜨거우니까 입천장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연홍은 빈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호호 불어주는 신용을 했다. 대답 없는 정적만이 부엌을 감돌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애써 지어낸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떨리는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어때요? 간이 딱 맞지요? 당신이 싱거운 건 질색이라고, 소금 좀 팍팍 치라고 늘 잔소리하셨잖아요. 오늘은 당신 입맛대로 평소보다 소금을 더 쳐서 조금 짭짤하게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고요. 흐물흐물한 두부 말고 단단한 손두부로요. 연홍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김서린 국그릇이 아니라 생전 밥상을 받을 때면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었다. 투박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우리 마누라 솜씨가 최고지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했다. 무도 큼직하게 썰었어요. 이 빠진다고 잘게 썰지 말라고 무는 아삭아삭 씹는 맛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서요. 시원하죠? 네? 시원하다고 말 좀 해줘요. 예전처럼 좋다. 우리 연홍이 손맛이 임금님 수라상보다 낫다다. 그렇게 큰 소리로 웃어줘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풍지를 찢을 듯 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연홍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달그락.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서글프게 부엌을 울렸다. 현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거짓말쟁이. 무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좋아했으면서 이 국물 한 숟가락이면 밥 두 공기는 뚝딱 비우던 양반이 이제는 냄새만 맡고 가야 하다니. 저승 가는 길 배고프지 말라고 차린 밥상인데 먹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연홍은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오늘 설날이잖아요. 당신 오시는 날인데, 좋은 날인데. 내가 창숙맞게 울면 당신이 마음 불편해서 밥도 못 먹고 갈라. 그쵸? 내가 주책이야 정말.
안 울어요. 나 씩씩해요. 연홍은 거친 무명천 옷소매로 눈가를 벅벅 문질러 닦았다. 쓰라릴 정도로 세게 문질렀지만 눈물은 닦아내도 샘솟듯 흘러나왔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공포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기어올랐다. 남편이 떠난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내뿜는 저기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살벌해졌다. 근데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당신 떠나고 나서 이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머님 눈빛이 마치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아요. 두루님은 또 어떻고요? 밤마다 방문 앞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어요. 그때였다. 뱃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툭 하고 그녀의 갈비뼈를 힘차게 찼다. 백가죽이 꿀렁하고 솟아올랐다. 아구, 깜짝이야. 아가, 너도 아비밥상인 줄 아는 게냐? 아주 힘이 장사네, 장사야. 엄마 갈비뼈 부러지겠다. 연홍은 화들짝 놀라며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양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았다. 태동은 힘차고 또렷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다. 여보, 봤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할 때 앙상하게 마른 내 손 잡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울기만 했잖아요. 남겨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천하 보물을 남겨주고 갔으면서 핏줄 하나 남겨준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기나 해요? 연홍은 배를 쓰다듬으며 부엌 문 쪽을 불안하게 힐끔거렸다. 안방에서 누군가 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허공을 향해 간절하게 속삭였다. 근데 사방님, 나 부탁 하나만 해요. 오늘 제사 지낼 때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드러님 눈빛도 뱀 같아요. 자꾸 내 배를 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당신이 와서 좀 혼내줘요.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알았죠? 당신만 믿을게. 그때였다. 쾅! 낡은 부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흙먼지가 들이닥쳤다. 연홍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다. 문간에는 시동생 거칠이 삐딱하게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번들거렸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인가요? 아니면 퇴근길 버스 안인가요? 편안한 곳이든 분주한 곳이든 잠시 댓글로 여러분의 안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따, 냄새 한번 기가 막히네. 아침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만. 형수님, 뭘 그리 중얼거려요? 귀신 들린 사람 마냥 혼자서. 거칠은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연홍의 얼굴이 아닌 소반 위에 놓인 전 소쿠리에 꽂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기름기가 흐르는 손을 뻗었다. 두루님, 손대지 마세요. 아직 차례도 안 지냈는데. 손은 씻으셨어요? 연홍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지만 거칠은 코웃음을 치며 갓 붙여낸 동그랑땡 하나를 덥석 집어 입에 던져 넣었다. 쩝쩝쩝쩝. 아, 뜨거라. 형님 제사상인데 동생이 맛 좀 보면 덧나나? 형님도 저승에서 그래 내 동생 많이 먹어라 배고팠지 하실 거요. 아주 안방마님 나셨네 나셨어. 시동생이 밥 얻어먹기도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야 원. 거칠은 입안 가득 음식을 씹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그 손으로 연홍에 터질 듯 부른 배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그나저나 형수님, 참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아주 배가 터지겠소. 연홍은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쳤다. 뭐가요? 비키세요. 상 차려야 하니까 바빠요. 아니, 형님이 병석에 누워서 똥오줌 받아낸 게 1년이 넘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던 양반이 어떻게 애를 만들었대? 아니, 용하다는 의원도 그랬잖아. 기력이 쇠해서 가망 없다고, 씨가 말랐다고. 근데 배는 저렇게 불룩하니 원, 도깨비 장난인가? 도련님, 말씀 상가세요. 형님 핏줄한테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돌아가시기 전 잠깐, 아주 잠깐 기력 찾으셨을 때 생긴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신 거라고요.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절규였다. 그날 밤 죽음을 앞둔 남편이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그녀를 안았던 그 처절하고 슬픈 밤을 이 짐승 같은 시동생이 어찌 알겠는가. 기력? 죽기 직전 송장이 기력은 무슨? 형수님 배는 갈수록 남산만 해지고 얼굴에는 뽀얗게 기름기가 돌고,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하겠소. 아주 살판난 과부라고. 무슨 오해를 해요? 누가 오해를 한다고? 말 조심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수근수근.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데 혹시 형수님 외로워서 밤마다 우는 거 위로해준 놈이라도 있는 거 아니요? 요즘 윗마을 칠성이가 우리 집 담벼락 근처에서 자주 얼쩡거리던데. 칠성이가 힘이 그렇게 좋다며? 나가세요. 단장 나가요. 더러운 소리 듣기 싫어요. 어디서 형수한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연홍이 부직갱이를 들고 맞서려 하자 거칠이 킬킬거렸다. 아이고, 성질은 찔리는 거 있나 보네. 얼굴 빨개지는 거 봐라. 아주 대추처럼 불네불거. 거칠이 연홍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위협적으로 다가갈 때였다. 안방 문이 드르륵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시어머니 최 씨가 산발한 머리를 하고 튀어나왔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제사 준비는 다 된 게냐? 밥상은 다 차렸어? 최 씨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쩌렁쩌렁했다. 거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고 쪼르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알랑거렸다. 아이고, 어머니 나오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날이 많이 춥지요. 제사상 앞에서 꽥꽥거리고 조상님들 다 도망가시겠다. 며느리란 년이 조신하지 못하게 아침부터 고함을 질러대? 최 씨가 연홍을 쏘아보았다. 거칠은 최 씨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그러나 연홍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다. 아니, 어머니, 제가 형수님 배를 보니까 영 찜찜해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최 씨의 눈매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찜찜해? 뭐가?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형님이 밤일은커녕 숨도 헐떡거렸는데 형수님 배가 저렇게 빵빵한 게 말이 됩니까? 저거 칠성성이 놈 작품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영락없는데. 뭐? 칠성이? 윗마을 건달놈? 그 천하의 상놈? 연홍은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어머님, 아닙니다. 도련님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는 문밖 출입도 안 했어요. 칠성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미쳤어. 다들 미쳤어. 재산을 뺏으려고 작당을 한 거야? 어떻게 없는 말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어내? 형수님, 문밖 출입 안 하면 뭐해? 깃들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칠성이 놈이 담 넘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저번에 칠성이가 술 먹고 주막에서 떠들더만 연홍이랑 나랑은 이미 볼장 다 봤다고.
담을 넘어? 내 집에 외간 남자를 들여? 감히 내 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도련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세요? 내가 들었다니까. 칠성이 놈 목소리. 연홍아, 내가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이러던데. 아주 애절합디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더만.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홍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더러운 벌레, 아니 찢어 죽여야 할 원수를 보는 눈빛이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내 아들은 비실비실해서 손가락들 힘도 없었는데 니년 얼굴엔 기름기가 도는구나. 배는 남산만 하고 아주 살판났어. 응? 남편 죽고 나니까 남자 생겨서 좋아? 내 아들 잡아먹고 딴 놈이랑 붙어먹으니 좋아?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억울합니다. 사방님 아이예요. 맹세합니다. 시끄럽다. 꼴도 보기 싫다. 일단 제사부터 지내자. 내 아들 밥 먹이고 나서 따져보자. 상 들여와, 당장! 최 씨와 거칠이 획 몸을 돌려 대청마루로 나가버렸다. 부엌에 덩그러니 남은 연홍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국구른 옆으로 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사방님, 들었어요? 저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당신 핏줄을, 당신 자식을 부정해요. 나더러 환영년이래요.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연홍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당당하게 나가자. 꼴릴 거 없어.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어? 내 뱃속에 있는 건 서방님의 아이야. 내가 지켜야 해. 아가야, 가자. 네 아버지가 보고 있다. 기죽지 마라. 어미가 있잖니. 연홍은 무거운 소반을 들어 올렸다. 대청마루에는 향 냄새가 자욱했다. 제사상 위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위패에 쓰인 남편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엄숙해야 할 제사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살벌했다. 연홍은 마루 구석 기둥 뒤에 죄인처럼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제주 노릇을 도련님이 하다니. 당신 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이 커서 술잔 올려야 하는데. 서방님, 보고 계시죠? 억울해서 어떡해요. 형님, 술 한 잔 받으시오. 저승 가서도 우리 집안 잘 돌봐주고 특히 어머니 무병장수하게 해주시오. 노잣돈 많이 태웠으니 술값 걱정 말고 칠성이 놈이랑 형수님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시오. 거칠이 능글맞게 충문을 읊조리며 술을 따랐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최 씨는 위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둥 뒤에 서 있는 연홍의 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저 배, 저게 아무리 봐도 수상해. 내 아들씨가 아니야. 전현이 우리 재산 다 먹으려고 뻐꾸기 짓을 하는 거야?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 음복하시죠, 어머니. 술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거칠이 절을 마치고 술잔을 최 씨에게 건네려는 찰나였다. 에이! 최 씨가 신고 있던 하얀 버선발로 제사상 앞에 향로를 잇는 힘껏 걷어차 버렸다. 뜨거운 향재가 눈보라처럼 공중으로 흩날리고 무거운 놋향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첫 기일인데 조상님들 노하십니다. 거칠이 놀란 척 소리쳤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일이고 나발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 꼴 못 본다. 야 이년아, 이리 나와. 최 씨가 벌떡 일어나 연홍에게 삿대질을 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니년 뱃속에 든 게 뭐야? 구렁이야 뭐야? 내 아들이 죽은 지가 언젠데 배가 저렇게 불러.
바른 대로 말 안 해? 누구씨야? 연홍은 바들바들 떨며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사방님 아이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발 믿어주세요. 닥쳐. 내 아들은 고자나 다름없었어. 병들어 골골대던 놈이 어떻게 애를 만들어? 너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냐? 칠성이 놈 씨바다 놓고 내 아들 핑계대는 거지? 재산 가로채려고 이 도둑년아. 아니에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사방님 아이 낳아서 기르고 싶을 뿐이에요. 다 가지세요. 재산 다 가지세요.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연홍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거칠이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칠성이가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내가 연홍이 데리고 도망갈 거다. 그 집구석 며느리 노릇도 끝이다. 뱃속에 있는 내 새끼랑 셋이서 잘 살 거다라고요. 도련님,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참벌 안 무서워요? 돌아가신 형님 앞에서, 이 신성한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연홍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봤다니까. 너네 둘이 뒤뜰에서 껴안고 뒹구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그날 저고리 고름 풀려 있었잖아. 속치마 다 보이고. 내가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다. 언제요? 언제 봤는데요? 날짜를 대봐요. 지난달 금은밤 물방앗간 뒤에서 달도 없는 밤에 둘이 엉겨붙어 있었잖아. 그날은 어머님 다리 주무르느라 밤새 방에 있었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아이고 시원하다, 며느리 손이 약손이다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연홍이 최 씨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하지만 최 씨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밤에 몰래 나갔는지 내가 자느라 어떻게 알아. 다리 주무르고 나서 나갔겠지. 말이 안 통한다.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나는 처형대 위에 올라와 있다. 연홍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최 씨가 품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스르릉 하는 섬뜩한 금소금과 함께 무언가가 번쩍였다.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내뿜는 그것은 은장도였다. 가문에 내려오는 정절을 지키는 칼. 하지만 지금은 살인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알지? 지압이 이른 년이 정절 못 지키면 혀 깨물고 죽으라고 주는 거야. 네 년이 떳떳하면 이거 피할 이유 없겠지? 최 씨가 칼을 들이댔다. 칼끝이 연홍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갈 듯 배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어머님, 미쳤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칼을 겨누세요? 사람이에요? 뱃속에 손주가 있다고요. 사람? 넌 짐승이야.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깐 짐승. 내 집안 더럽히는 꼴은 못 본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살려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발. 선택해. 네 손으로 배 갈라서 애새끼 꺼내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확인하든지. 저 칼 끝에 찔려서 피가 솟구쳐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자, 대라. 내가 갈라주마. 연홍이 엉덩이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마루 벽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뱃속 아이가 살기를 느꼈는지 쿵쿵 미친 듯이 발길질을 했다. 연홍의 배가 물결치듯 꿀렁였다. 이거 봐라. 아주 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 더러운 핏줄. 칠성이 놈 씨앗이라 아주 생명력이 질기구나. 최 씨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우리 아가 건드리지 마요. 차라리 날 찔러요.
날 죽이라고요. 내 목을 쳐요. 연홍이 배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오냐, 소원이라면. 거치라, 뭐해, 인연 잡아. 팔다리 꼼짝 못하게 잡아. 예, 어머니, 형수님 가만히 좀 계쇼. 그러게 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나? 좋게 끝내면 좋잖아. 참 힘도 세네. 거칠이 달려들어 연홍의 양팔을 뒤로 꺾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사방님,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신 마누라 죽어요. 당신 새끼 죽는다고요. 나와서 이 사람들 좀 말려봐요. 연홍이 발버둥 쳤지만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최 씨가 억센 손으로 연홍의 쪽진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비녀가 튕겨져 나가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다. 독한 년, 입만 살아서 나불대기는. 광열쇠 가져와. 저 차가운데 처박아 놔야 정신을 차리지. 굶겨 죽이든 얼려 죽이든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당장! 거칠고 매정한 손길에 연홍은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내려갔다. 꽃신이 벗겨지고 하얀 버선발이 거친 흙바닥에 쓸려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쓱, 쓱 사람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마당을 울렸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광해는 가두지 마세요. 거긴 안 돼요. 연홍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버텼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 늦었어. 들어가. 거긴 너무 추워요. 아이가 얼어 죽어요. 훅겹 저고리 하나 입었어요. 제발요. 이불이라도 하나 주세요. 얼어 죽으라고 넣는 거야. 니년 뱃속에 그 더러운 씨앗이 얼음장이 될 때까지 거기서 반성해. 칠성이 놈이 구하러 오나 보자. 최 씨가 연홍을 집 뒤편 낡고 허름한 광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쿵!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며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연홍을 집어삼켰다. 곧이어 철커덕, 철커덕, 굵은 쇠사슬 감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지옥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문 열어. 문 열어주세요. 도련님, 어머니, 제발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연홍은 미친 듯이 문짝을 두드렸다. 쿵쿵쿵. 손톱이 깨지고 나무가시에 긁혀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형수님, 힘 빼지 마시오. 칠성이 넘으면 같이 묻어줄 테니까. 거기서 조용히 죽어주면 우리야 고맙지. 장례비는 아껴줄게. 밖에서 거칠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자.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부정 탄다. 최 씨의 매몰찬 목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뚜벅, 뚜벅.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연홍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으, 으, 으.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혹겹 치마를 뚫고 뼈마디를 찔러왔다. 사방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죽은 쥐 썩은 냄새가 났다. 춥다. 너무 춥다. 뼈가 시리다. 연홍은 치마를 끌어올려 불룩한 배를 감쌌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려왔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많이 춥지? 엄마가 안아줄게. 여기서 나가면 따뜻한 밥 해줄게. 엄마 배 딱 붙어 있어. 안 돼. 정신 잃으면 안 돼. 자면 죽어. 우리 아가 살려야 해.
연홍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광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떡국 드시오. 올해는 대풍이 들겠소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평화롭고 행복한 소리가 연홍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설날, 나만 지옥에 갇혀 있다. 사방님, 거기 있어요? 내 말 들려요? 당신 식구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추워서 떨고 있다고요. 제발, 뭐라도 좀 해봐요. 귀신이라도 돼서 나타나 보라고요. 당신 마누라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제발. 제발. 연홍의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차가운 광안을 메아리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어붙어가는 그녀의 눈물만이 서글프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련님,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얼어 죽어요. 연홍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거칠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어머니가 하도 성화셔서 내가 몰래 밥 좀 가져왔소. 설날인데 굶어서야 되겠소. 옛다, 미역국이다. 방 안에서 며느리가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각, 안채의 안방은 딴 세상처럼 훈훈했다. 아랫목에는 두꺼운 목화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윗목에는 제사상에서 막 물린 기름진 음식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방금 전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은 시어머니 최 씨와 시동생 거칠은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 산적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역시 술은 제사술이 제일이라니까. 어머니, 한 잔 더 받으시죠. 거칠이 누런 이를 드러내고 킬킬거리며 최 씨의 사발에 탁주를 가득 채웠다. 최 씨는 기름진 고기 산적을 씹으며 혀를 찼다. 천하의 상놈 같으니라고. 형 제삿날에 술 맛이 좋다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냐? 네 형은 저승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을 텐데. 최 씨가 나무라자 거칠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이고, 어머니.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형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똥오줌 받아내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형님 가시고 나니 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집안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최 씨는 반박하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병수발의 고단함이 사라진 해방감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거칠은 어머니의 침묵을 틈타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형님 목까지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집이랑 논밭 다 제가 관리해서 불릴 겁니다. 그러니 형수님 뱃속에 든 그 혹 덩어리만 처리하면... 최 씨가 술사발을 탁 내려놓으며 거칠의 말을 끊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비실비실한 놈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었지만 남은 건 너뿐이다. 그런데 전현이 저러다 광에서 얼어 죽으면 뒷말이 나오지 않겠냐? 명색이 설날인데 며느리가 죽어나갔다고 하면 관아에서 알게 될 테고 골치 아파진다. 최 씨의 걱정은 며느리의 생명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체면과 관아의 조사였다. 거칠은 비릿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술잔에 다시 술을 채웠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술을 써뒀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 열어서 죽어 있으면 아이고 이 환양년이 밤에 몰래 칠성이 놈 만나러 도망가려다 발을 헛디뎌 광에서 얼어 죽었구나 하고 고기나 몇 번 해주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을 겁니다. 이미 제가 소문을 쫙 퍼뜨려 놨거든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란 머리가 비상하구나.
진작에 네가 장남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집문서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있죠? 내일 날 밝으면 관아 가서 명의부터 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네가 이 집 기둥이다. 며느리년 배만 안 불렀어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텐데. 감히 시어머니 재산을 넘봐? 지복을 지가 걷어찬 게지. 모자는 따뜻한 방 안에서 핏줄을 죽일 계획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오직 돈이 굴러들어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술기운이 오른 거칠은 볼 일이 있다며 뒷간 쪽으로 슬그머니 나갔다. 뒷간 뒤편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그곳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거칠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다. 짤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림자 속에서 비열하게 생긴 건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련님, 약속하신 돈입니까? 생각보다 많이 넣으셨네요.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입 조심해. 거칠이 목소리를 낮추며 으름장을 놓았다. 건달은 엽전 꾸러미를 들어 무게를 가늠해보며 누런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판화는 무겁지 않습니까? 시키신 대로 동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연홍이가 밤마다 뒤뜰에서 칠성이를 기다리더라. 칠성이가 곧 연홍이 보쌈에 간다더라 하고요. 아낙네들 귀가 솔깃해서 침을 튀기며 옮기던데요. 역시 남 씹는 맛이 제일이라니까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칠성이 놈한테도 가서 전해. 당분간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눈에 띄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예예, 알겠습니다. 근데 도련님, 진짜 형수님이랑 칠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까? 제가 알기로 형수님은 연료 중에 연료인데 칠소롱이는 형수님 얼굴도 모른다던데.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돈 받았으면 시키는 대로만 해. 진실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지. 한 번만 더 딴소리하면 그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거칠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돌았다. 건달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짓는 개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거칠은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퇴, 멍청한 놈들.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어? 내가 만들면 그게 진실이지. 형수, 미안해하지 마. 다 돈 때문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렇소?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인가요? 아니면 퇴근길 버스 안인가요? 편안한 곳이든 분주한 곳이든 잠시 댓글로 여러분의 안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것은 거칠의 치밀한 자작극이었다. 형이 죽자마자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죄 없는 형수에게 불륜의 누명을 씌우고 건달을 매수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온 거칠은 어머니 최 씨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칠은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확실하게 끝내야죠. 전현이 독한 년이라 굶겨서는 안 죽을지도 모릅니다. 뱃속에 애까지 있으니 악착같이 버틸 겁니다. 그래, 이게 뭐냐? 쥐약입니다. 장터에서 제일 독한 놈으로 구해왔죠. 이걸 미역국에 타서 먹이는 겁니다. 며칠 굶었으니 냄새만 맡아도 환장하고 먹을 겁니다. 먹고 나서 배 아파 뒹굴다가 죽으면 급체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죠. 아무도 의심 안 할 겁니다. 거칠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식어가는 탕국 대신 산모를 위해
미리 불려놓았던 미역으로 국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에 하얀 가루를 탈탈 털어 넣었다. 국자로 휘휘 저으니 가루는 금세 국물 속으로 녹아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형수님, 소원대로 미역국 드시고 가세요. 저승 가서 애 잘 낳으시고 내 덕분에 배는 안 고프게 가겠네. 거칠은 소반을 들고 광으로 향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살인에 대한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광 앞에 도착한 거칠은 자물쇠를 풀었다. 철커덕,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다. 형수님, 살아있어? 아직 숨은 붙어있나? 거칠이 호롱불을 들이밀며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연홍이 빛을 보고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호롱불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이미 반쯤 죽은 사람 같았다. 도련님,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얼어 죽어요. 연홍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거칠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어머니가 하도 성화셔서 내가 몰래 밥 좀 가져왔소. 설날인데 굶어서야 되겠소. 옛다, 미역국이다. 거칠이 소반을 연홍 앞에 툭 내려놓았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찌르자 연홍의 텅 빈 위장이 요동쳤다. 뱃속의 아이도 냄새를 맡았는지 꿈틀거렸다. 미역국? 이걸 왜 저한테... 형수님이 노래를 불렀잖아. 애 낳으면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싶다고. 어머니가 특별히 끓여주신 거야. 얼른 먹어. 식으면 맛없어. 어머님이... 정말 어머님이... 연홍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신 걸까? 혹시 이제라도 나를, 내 아이를 받아주시는 걸까? 칠흑 같은 절망 속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국물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다. 냄새가 달랐다. 구수한 미역 냄새 속에 코를 찌르는 톡 쏘는 비릿한 향이 섞여 있었다. 쥐약 특유의 역한 냄새였다. 왜 안 먹어? 식기 전에 얼른 들어. 내가 먹여줘? 거칠이 재촉했다. 연홍은 숟가락을 멈췄다. 아니에요. 안 먹을래요. 냄새가 이상해요.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 미역국이니까 비린내가 나지. 바다에서 난 걸로 끓였는데 그럼 꽃내음이 나겠어? 잔말 말고 처먹어. 사람 성의를 무시해? 거칠의 본색이 드러났다. 친절하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악기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숟가락을 빼서 국을 가득 든 다음 연홍의 입에 억지로 들이밀었다. 먹어. 먹으라고. 이 비싼 쌀밥을 해다 바치는데 왜 안 먹어? 먹고 죽어. 싫어요. 안 먹어요. 이거 치워요. 연홍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다. 국물이 튀어 연홍의 볼과 저고리를 적셨다. 인연이 진짜. 좋게 말할 때 먹으란 말이야. 곱게 죽을 것이지 어디서 반항이야. 거칠이 연홍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입을 벌리려 했다. 연홍은 두 손으로 거칠의 팔을 밀어내며 버텼다. 손톱으로 거칠의 팔을 핥히었다. 도련님, 왜 이러세요? 여기에 못 탔죠요? 이거 독이죠?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냄새가 나요. 그래, 쥐약 탔다. 이거 먹고 돼져라. 그래야 내가 산다. 니년이랑 그 애새끼가 죽어야 이 집이 내 거가 된단 말이야. 악마, 짐승. 서방님이 보고 계시는데 참벌이 안 무서워요? 형님, 무섭지도 않으세요? 서방님? 형님은 죽어서 썩었어. 흙입이 됐다고. 귀신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오면 내가 그 귀신도 죽여버릴 테니까. 거칠이 악을 쓰며 연홍의 뺨을 때리려는 찰나였다. 휘잉! 갑자기 광 밖에서 기이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문풍지를 뚫고 들어온 바람이 아니었다. 땅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한 음산하고 축축한 냉기였다. 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거칠이 들고 있던 호롱불이 미친 듯이 파르르 떨리더니 순식간에 툭 하고 꺼져버렸다. 뭐야? 바람이 왜 이래? 광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거칠은 당황하여 연홍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기랄, 불이 왜 꺼지고 지랄이야? 문 닫아놨는데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거칠은 더듬거리며 부시쌈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연홍은 느낄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느끼던 추위와는 달랐다. 살같이 아닌 영혼을 얼려버리는 듯한 한기. 털구멍이 곤두서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공포였다. 그리고 낯익은 사무치게 그리운 냄새가 났다. 도련님, 이상해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냄새, 사방님 냄새예요. 피냄새 섞인 사방님 냄새. 헛소리 집어치워. 쥐새끼겠지. 빨리 처먹기나 해. 거칠이 어둠 속에서 다시 연홍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광장 바닥이 울렸다. 지진이 난 것처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밖에서 누군가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육중한 울림이었다. 거칠의 동작이 딱 멈췄다. 누구냐? 어머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꽉 닫혀있던 광문이 스르르 저절로 열렸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입을 벌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희뿌연 달빛만이 창백하게 광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이게 뭐야? 바람인가? 문이 왜 혼자 열려? 거칠이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어디 갔어? 형수, 거기 있어? 그때였다.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으나 점점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로, 아니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거칠아, 낮게 깔린 하지만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쉰 목소리. 쇳가루를 삼킨 듯 거칠고 탁한 음성. 거칠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평생을 듣고 자란 목소리. 1년 전 병석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형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형님? 거칠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연홍도 숨을 멈췄다. 사방님? 내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려는 게냐?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광안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흙벽에 흙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이놈! 감히 내 핏줄을 죽이려 드는 놈이 내 동생이란 말이냐? 화광? 갑자기 광안의 집기들이 요동치며 날아다녔다. 구석에 있던 무거운 쌀독 뚜껑이 날아가 벽에 박히고 거칠이 들고 있던 국그릇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쨍그랑 국그릇이 박살나며 하얀 거품이 섞인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독이 든 국물은 흙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귀신이다, 어머니! 거칠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것 같았다. 어딜 가느냐? 내 마누라 배를 가른다 하였느냐? 내 새끼를 얼려 죽인다 하였느냐? 니놈의 배를 갈라 그 시커먼 속을 봐야겠다. 문쪽 허공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병으로 쑥 들어간 눈, 그리고 입가에 선명한 핏자국. 죽은 남편 진수의 홀령이었다. 그의 눈은 시퍼런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습니다. 거칠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뜨거운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부끄러움도 느낄 새가 없었다. 진수의 홀령이 거칠의 목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비겁한 놈. 니놈의 탐욕이 내 처자식을 죽음으로 몰았거늘. 슈. 진수가 손을 움켜쥐는 신용을 하자 거칠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거칠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있는 것 같았다. 거칠의 두 발이 허공에서 달랑거렸다. 형님, 살려. 숨이, 거칠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어뜯었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더니 이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핏발이 섰다. 구석에 있던 연홍은 그 광경을 보고도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밀려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사방님, 오셨군요. 정말 오셨군요. 약속 지키러 오셨군요. 나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연홍이 울먹이며 손을 뻗자 공중에 떠있던 진수의 홀령이 잠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눈빛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었다. 연홍아,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얼마나 추웠느냐. 얼마나 무서웠느냐.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마. 내 손으로 끝장을 보마. 진수의 눈이 다시 거칠을 향해 돌아갔다. 살기가 폭발했다. 그는 손을 아래로 내리꽂았다. 쿵! 내 허리. 거칠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졌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진수의 홀령은 거칠의 머리채를 잡는 신용을 하며 그를 벽으로 집어던졌다. 쾅! 거칠은 짐짝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처참하게 응징당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거칠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이마에서 피가 터져 흘러내려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면서도 문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용서는 없다. 니놈이 내 아내에게 먹이려던 저 독약. 니놈이 다 핥아먹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진수의 홀령이 쏟아진 독 국물을 가리키며 호통쳤다. 거칠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거칠아, 무슨 일이냐? 왜 비명을 지르고 그래? 쥐약 먹였냐? 일이 잘못된 게냐? 최 씨였다.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달려온 것이다.
최 씨가 광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이게 무슨... 최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아들 거칠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었고 쏟아진 국물 주변은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광 안의 집기들은 박살이 나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어둠 속에서 파란 안광을 내뿜으며 공중에 떠 있는 희미한 형상. 최 씨는 들고 있던 호롱불을 떨어뜨렸다. 호롱불이 바닥에 굴러 꺼지면서 광 안은 다시 푸르스름한 달빛만이 감돌았다. 어머니, 형님이 왔어요. 살려주세요. 형님이 저 죽이려 해요. 거칠이 기어가며 최 씨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최 씨의 시선이 천천히 허공을 향했다. 눈앞의 형상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진수냐? 최 씨의 입이 딱 벌어졌다. 죽은 아들이, 자신이 장례를 치러준 그 아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어미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찌 그러셨습니까? 제 뼈와 살을 깎아 모은 재산입니다. 그걸 탐내어 제 처자식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정녕 사람이십니까? 진수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최 씨의 고막을 때렸다.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내 새끼야. 귀신이 되어 돌아오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광 안에는 죽은 자의 분노와 산 자의 공포가 뒤엉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진수의 홀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배신한 어머니와 동생을, 그리고 구석에 쓰러져 있는 가여운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설날 밤 핏줄의 비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나는 숨막히는 침묵과 서슬 퍼런 공포로 꽉 차 있었다. 허공에 뜬 진수의 홀령이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안광이 늙은 노모와 비겁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아들의 홀령을 응시했고 그녀의 치마폭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던 거칠은 턱을 딱딱 부딪히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형님이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거칠이 최 씨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흔들며 쥐어짜듯 속삭였다. 하지만 최 씨는 들리지 않는 듯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진수의 홀령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다. 말해라. 내 처자식을 죽이려 한 것이 누구의 뜻이더냐? 어미, 당신입니까? 아니면 이 짐상만도 못한 동생놈입니까? 그 호통 소리에 광 전체가 우르릉 울렸다. 그제야 최 씨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거칠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형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겁니다. 어머니가 형수꼴 보기 싫다고 칠성이 자식이니 내쫓으라고 먼저 그러셨잖아요. 거칠은 살기 위해 망설임 없이 어미를 팔아넘겼다. 최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뭐라? 내가 시켜? 이 미친놈이 지금 귀신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며느리년 배가 불러오는 게 꼴사납다고, 재산 뺏길까봐 겁난다고. 저는 그냥 효도하려고, 어머니 뜻 거스르지 않으려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 천하의 호로 자식. 니놈이 밤마다 내 방에 와서 속삭이지 않았느냐. 형수가 칠성이랑 도망갈 짐을 싼다고 거짓말한 게 누구야. 쥐약 사들고 와서 이거 먹이면 감쪽 같다고 꼬드긴 게 누구야. 최 씨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거칠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광 안에 울렸다.
궁지에 몰린 거칠은 이제 이성을 잃고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 칠성이 놈한테 돈 주고 헛소문 내라고 시켰어. 건달놈들 매수해서 형수가 밤마다 딴 놈 만난다고 떠들고 다니게 했어. 왜요? 그래야 형수를 내쫓고 그래야 형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거칠은 형의 홀령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광기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죄를 줄줄이 토해냈다. 형님은 죽어서 흙이 됐는데 왜 재산은 형수랑 그 뱃속에 든 핏덩이 차지입니까? 나는요. 평생 형님 그늘에 가려 살았던 나는요. 나도 좀 살아보자는데 그게 죄입니까? 쥐약 탄 것도 형수 굶겨 죽이려 한 것도 다 내가 살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살려고. 거칠의 추악한 본심이 바닥까지 드러났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악마의 웅변이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연홍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함에 피눈물이 흘렀다. 그 악다구니를 듣는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인 줄 알았다. 며느리가 정말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자신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들의 더러운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연극에 자신이 꼭두각시처럼 노란한 것이었다. 그게 다 네 놈의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칠성이 1도, 뱃속 아이가 가짜라는 것도 다 네 놈이 지어낸 말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거칠은 씩씩거리며 대꾸했다.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형님은 죽었고 형수도 곧 죽을 건데. 이 미친놈. 내가 뱀을 키웠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독사를 키웠어. 내 손으로 내 며느리를 잡았어. 최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 없는 며느리를, 내 손주의 어미를 내 손으로 죽이려 했어. 은장도를 들이대고 이 엄동설안을 발가벗겨 내쫓고 독약까지 먹이려 했어. 진수야, 내가 죽일련이다. 최 씨는 진수의 홀령을 향해 머리를 찌우며 사죄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다. 진수의 홀령은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눈으로 피 흘리는 어미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머니의 그 의심이, 그 탐욕이 제 아내를 저리 만들었습니다. 저 불쌍한 여인을 보십시오. 진수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다. 연홍은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때였다. 악! 악! 연홍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었다.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 그리고 추위 속에서 버티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뱃속의 아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내려오고 있었다. 서방님,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가가 나오려나 봐요. 살려주세요. 연홍의 다리 사이로 왈칵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양수였다. 피와 섞인 양수가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며 김을 피워 올렸다. 진수의 홀령이 멈칫했다. 아내의 비명소리에 서슬 퍼런 살기가 거치고 지아비의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서렸다. 연홍아, 안 된다.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여기는 춥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아직 때가 아니다. 진수의 홀령이 아내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었으나 산 사람의 몸에 닿을 수는 없었다. 그의 손이 연홍의 푸른 배를 투명하게 통과해버렸다.
죽은 자의 무력함에 진수는 피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애가 나와요. 머리가 따질 것 같아요. 제발, 애 좀 받아주세요. 연홍이 피 묻은 손을 뻗어 최 씨를 불렀다. 하지만 최 씨는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려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인가요? 아니면 퇴근길 버스 안인가요? 편안한 곳이든 분주한 곳이든 잠시 댓글로 여러분의 안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며느리가 애를 낳습니다. 제 핏줄이 어머니의 손주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어머니 손으로 받으십시오. 당장. 진수의 불호령이 광안을 뒤흔들었다. 광안의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였다. 만약 제 새끼가 잘못되면 저는 영영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거칠놈의 목을 조를 겁니다. 구천을 떠돌며 영원히 저주할 겁니다. 받으십시오. 그제야 최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귀신의 저주보다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핏줄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이 깨어났다. 아, 알았다. 내가 받나. 내가 받을게. 연웅아, 정신 차려라. 정신 놓으면 안 돼. 최 씨는 엉금엉금 기어서 연홍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젖은 치마를 걷어 올렸다. 거칠은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광안은 그야말로 생과 사가 교차하는 아수라장이었다. 밖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안에서는 산모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죽은 남편의 홀령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뒤엉켰다. 힘줘라. 아가, 힘줘. 아래에 힘을 줘. 그래야 나온다. 최 씨가 연홍의 손을 꽉 잡았다. 연홍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식은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서방님. 연홍의 눈이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다.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었던 몸이다. 아이를 밀어낼 기력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진수의 홀령이 연홍의 머리맡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닿을 수 없는 손으로 아내의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다. 연홍아, 나 여기 있다.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우리 아가 얼굴 봐야지. 나 닮았는지 내가 봐줘야지. 젖 한 번은 물려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연홍의 귓가에 닿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이하게도 남편이 있는 쪽에서만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온기였다. 연홍은 그 온기의 의지에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태웠다. 연홍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핏줄이 터져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보인다. 머리가 보인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옳지. 다 나왔다. 최 씨가 소리쳤다. 으악! 미끄덩 하는 느낌과 함께 묵직하고 뜨거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피와 양수를 뒤집어 쓴 핏덩이였다. 잠시의 정적,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차가운 광안을 가득 채웠다.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어둠을 찢어발기는 생명의 소리였다. 그 소리에 광안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진수의 홀령도 최 씨도
심지어 거칠까지도 숨을 죽였다. 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핏덩이 아기를 받아들었다. 탯줄을 끊을 가위조차 없어 자신의 이로 탯줄을 끊어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최 씨는 급하게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아, 아들이다. 고추다. 튼실한 사내아이야. 최 씨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내며 살폈다. 엉덩이를 닦고 등을 닦아주던 최 씨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것은... 아기의 오른쪽 어깨 뒤편 견갑골 아래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마치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붉은 점. 최 씨는 숨을 헐떡이며 허공에 있는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야, 저 점, 네 어깨에 있던 그 점이다. 네가 태어날 때 내가 복점이라며 얼마나 좋아했는데. 똑같구나. 위치도 모양도 똑같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다. 칠성이의 자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오직 진수의 핏줄에게만 나타나는 징표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늘이 내려준 증거였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제 자식입니다. 제 핏줄입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던 것이 바로 제 핏줄을 끊으려던 것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수의 홀령이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에 가까웠다. 최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의심이,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고 끔찍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내가 미쳤어. 내가 귀신에 홀렸어. 내 손주를, 내 아들 핏줄을 몰라보고. 아이고, 진수야. 내가 죽일년이다. 최 씨의 통곡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와 섞여 광 안을 울렸다. 연홍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사방님, 보셨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점을 닮았대요. 연홍은 희미하게 웃으며 진수의 홀령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칠이 슬금슬금 일어났다. 형의 홀령을 본 공포와 거짓이 들통난 수치심, 그리고 재산을 뺏긴다는 탐욕이 뒤엉켜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에 꽂혔다. 2년만 없으면, 저 핏덩이만 없으면 다 내 건데. 아직 안 끝났어. 거칠이 중얼거리며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입가에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죽어! 다 죽어버려! 내 돈이야! 거칠이 칼을 치켜들고 연홍과 아기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감싸 안고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진수의 홀령이 무섭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이놈이 끝까지! 진수의 홀령이 거칠을 덮쳤다. 이번에는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었다. 거칠의 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빙이었다. 달려들던 거칠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춰섰다. 그러더니 몸을 기괴하게 비틀며 괴성을 질렀다. 목이 꺾이고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칼을 든 오른손이 덜덜 떨리더니 연홍이 아닌 자신의 목을 향해 칼끝을 돌렸다. 형님! 내 손이 왜 이래? 이거 놔! 거칠의 입에서 거칠의 비명과 진수의 저음이 섞여서 터져나왔다. 네 놈은 살 가치가 없다.
지옥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진수의 목소리가 거칠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거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허벅지를 푹 찔렀다. 아, 아파요. 형님 잘못했어. 나가. 제발 내 몸에서 나가라고. 피가 솟구쳤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거칠의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였다. 다리는 광밖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다. 거칠은 가지 않으려고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엄청난 힘이 그를 밖으로 끌어당겼다. 안 가. 가기 싫어. 거기는 낭떠러지잖아. 으아! 거칠은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눈 덮인 뒷산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살려줘. 어머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거칠의 비명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멀어져 갔다. 험한 산길을 맨발로 피를 흘리며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았다. 최 씨는 망연자실하여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 쫓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비명소리는 산 너머 낭떠러지 쪽에서 뚝 끊겼다. 거칠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진수의 홀령도 동생을 데리고 사라진 듯 보였다. 최 씨는 멍하니 문 밖을 바라보다가 품에 안린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영하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연홍 또한 혹겹 저고리만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이고, 이러다 다 죽겠다. 진수 핏줄 살려야 해. 연홍아, 정신 차려라. 최 씨는 황급히 자신이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꽁꽁 감쌌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연홍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라. 여기서 자면 죽는다. 어서 방으로 가자. 어서. 최 씨는 며느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귀한 대를 이을 핏줄이자 은인의 아내였다. 최 씨는 이를 악물고 끙끙대며 연홍을 부축해 광을 빠져나왔다. 안채 안방의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가 확 끼쳐왔다. 아랫목은 여전히 뜨끈했다. 최 씨는 연홍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주었다. 아기는 연홍의 품에 안겨주었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미역국. 그래, 미역국을 다시 끓여오마. 독 없는 걸로. 진짜 미역국으로. 최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거칠이 쥐약을 탔던 솥을 미친 듯이 닦아내고 새물을 길어와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하얀 쌀밥도 새로 지었다. 잠시 후 최 씨가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쌀밥을 들고 들어왔다. 연홍아, 좀 일어나 보거라. 한술이라도 떠야 산다. 연홍은 힘겹게 눈을 떴다. 따뜻한 방, 고소한 미역국 냄새, 그리고 품 안에서 새근거리는 아기 입. 꿈만 같았다. 최 씨는 며느리를 부축해 앉히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연홍이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안색이 조금 돌아오자 최 씨는 그제야 소반을 물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마를 방바닥에 쿵소리가 나게 찧었다. 연홍아, 이 애미를 죽여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봤다. 내 아들 핏줄을 내 손으로 끊으려 했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종처럼 부려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우리 진수 핏줄만은 거두어다오. 최 씨는 엎드려 통곡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사죄이자 죽은 큰아들에 대한 뼈아픈 참회였다. 연홍은 아기를 안은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원망스럽고 미웠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품에 안긴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승에서 지켜볼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악업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연홍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방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 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가 사방님의 유일한 핏줄이며 이 집안의 주인임을 명심하시겠다고. 오냐, 오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내 남은 생은 너와 이 아이를 위해 속죄하며 삶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방 안의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연홍은 품 안의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다시 돌아온 설날 아침. 지난해의 그 차갑고 무서웠던 공기는 온데간데였고 기와집 대청마루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튼튼한 장독대가 새로 들어섰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했다. 안방 문이 열리고 고운 비단 설빔을 차려입은 연홍이 갓돌을 지난 아들을 안고 대청마루로 나왔다. 그 모습이 마치 만개한 모란꽃처럼 화사하고 기품이 넘쳤다. 마님, 제사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녀 월선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 수고했다. 당국은? 사방님 입맛에 맞게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느냐? 예, 마님. 어머님께서 직접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제일 좋은 무로 골라 끓이셨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최 씨가 정갈한 차림으로 탕국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예전의 표독스러운 기세는 찾아볼 수 없고 며느리와 손자를 위하는 인자하고 순한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아가, 국이 식기 전에 올려야지. 간을 본다고 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최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국그릇을 건넸다. 연홍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솜씨야 사방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맛인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우리 복덩이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끓인 국 냄새를 맡았는지 입맛을 다시네요. 연홍이 아이를 최 씨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최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고, 내 강아지. 그래, 할미가 끓였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어디 보자. 오늘 때때옷 입으니 더 의젓하구나. 최 씨는 감격스러운 듯 아이의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아이가 방실거리며 웃자 아이의 오른쪽 어깨 뒤편으로 붉은 점이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쩜 이리 사방님과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는지요. 그러게 말이다. 진수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남긴 표식이지. 내 남은 생은 이 아이와 너를 위해 부처님께 빌며 살란다. 그게 내 속죄다. 최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연홍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이 아이가 재롱도 피우지요. 자, 사방님 기다리시겠습니다. 같이 설 올려요? 연홍은 아이를 안고 제사상 앞에 섰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윽한 향기가 대청마루를 감쌌다. 사방님,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는지요? 우리 아가 많이 컸지요? 이제 제법 걷기도 잘하고 옹알이도 한답니다. 연홍이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촛불이 일렁이며 마치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는 듯했다. 아가야,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연홍이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주자 아이가 꾸벅하고 절을 하는 신용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최 씨도 하인들도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방님, 걱정 마세요. 지난 겨울의 추위는 다 잊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 당신 목까지 훌륭한 사내 대장부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 제가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연홍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1년 전 광에서 떨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가문을 이끌고 자식을 지키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진정한 안방마님이었다. 마당 담장 밑에는 언 땅을 뚫고 복수초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다. 모진 풍파와 악업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생명만이 그 자리에 남아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